안녕하십니까, 핑크색 심슨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통일을 응원합니다. 이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국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분야를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과 속마음 사이의 거리는 대략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쯤 됩니다. 겉으로는 통일을 외치지만 속으로는요, 한반도가 영원히, 가능하면 우주가 끝날 때까지 분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통일 한국이 너무 강력해지거든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 4강은 한반도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듯이 말이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중국은 친중 완충지대를, 러시아는 태평양 진출 교두보를, 일본은 과거사 면죄부를. 각자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들의 악몽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주변국들이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계산기를 꺼내보시죠. 남한 인구 5,200만 명, 북한 인구 2,600만 명. 더하기를 눌러보십시오. 짠! 8천만 명입니다. 통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인구 8천만 명의 거대 국가로 탄생합니다. 뭐야, 그냥 숫자 많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핵심을 놓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단일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공유한 8천만 명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는 거죠. 유럽을 한번 볼까요? 독일 8,300, 프랑스 6,800, 영국 6,700. 숫자는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 나라들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십 개의 민족, 수백 개의 언어 방언,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샐러드볼처럼 말이죠. 그런데 통일 한국은 다릅니다. 8천만 명 전체가 한국어를 쓰고 같은 역사책을 읽고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인구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일본이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제가 일본 정계 인사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술 몇 잔 들어가니까 솔직해지더군요. 박사님, 우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줄곧 한반도를 분열시키는데 국력을 쏟았습니다. 왜냐고요? 통일된 한반도가 일본을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도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8천만 명의 내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제조업 경쟁력은 상상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지금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는 겁니다. 통일 전에 북한 경제 인프라를 일본 표준으로 만들어두려는 거죠. 참 치밀하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계산대로 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통일은 시기상조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북한 주민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들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죠. 이런 이야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구 분단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세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분단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죠. 미국을 한번 볼까요? 한반도 평화를 지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할 명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 기지를 잃게 됩니다. 연간 수조 원씩 받아먹는 방위비 분담금도 날아가고요. 이게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중국은 더 노골적입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잃는 순간 친미 성향의 통일 한국이 중국 국경과 바로 맞닿게 됩니다. 게다가 8천만 명의 경제 간국이 미국 편에 서게 되면 동네가 패권 구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시진핑이 밤에 잠을 설치는 이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항구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전략적 루트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얼어붙은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낮은 항이 훨씬 쓸모 있거든요.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과거 사문조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주변 4강 모두에게 한반도 분단은 이익이고 통일은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통일을 외치면서 뒤에서 온갖 방법으로 분단을 고착화합니다. 참 아름다운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방해를 뚫고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진짜 공포에 떠는 건 바로 다음부터입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숫자 놀이를 해볼까요?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주력 전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약 2200대입니다. K1, K1A1, K2 흑표를 다 합친 숫자죠. 2200대? 그게 많은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유럽과 비교해드리죠. 영국의 챌린저2 전차는 227대,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222대, 독일의 레오파르트2는 266대, 이탈리아의 아리에테는 200대입니다. 다 합치면 계산 좀 해보시죠. 약 915대입니다. 1000대도 안 되네요? 맞습니다. 유럽 4대 강국의 주력 전차를 전부 합쳐도 1000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독으로 22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후, 이미 유럽 전체의 기갑 전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북한군의 전차까지 더해진다면 북한 전차는 구형 고철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통일 후 남한의 기술로 현대화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형 T-62 전차에 K2 흑표의 화력 통제 장치와 복합 장갑만 붙여도 중급 전차는 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무기죠. 이거 하나 주세요 하면서 줄 서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고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큼 가장 강력합니다. 통일되면 이 모든 첨단 무기 체계와 북한의 방대한 병력이 결합됩니다. 남한의 기술, 북한의 인력,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핵무기. 통일 한국이 손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제가 핵물리학도 전공했는데요. 이만큼 효율적인 무기는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약 30에서 60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김정은만 알겠죠. 그리고 수천 명의 핵과학자와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는 순간 이 모든 자산이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이 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5위의 재래식 군사력에 핵무기가 더해지는 순간을 K9 자주포로 선제 타격하고 K2 전차로 돌파하고 KF-21로 제공권 장악하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으로 해상을 봉쇄하고 거기에 핵까지? 이건 그야말로 우주군대급 파괴력입니다. 그럼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일은 흡수입니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새로운 핵보유국이 탈생하는 게 아니라 기존 핵보유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거죠. 미묘한 차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을 겁니다. 핵을 폐기하라, NPT를 준수하라, 뭐 이런 소리들. 하지만 이미 핵을 손에 쥔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 핵 없이 협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핵 가진 후로 미국조차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러 갔잖아요. 통일 한국은 말 그대로 건드리면 팔 하나는 잘리는 국가가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강해도 핵 가진 나라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는 순간 서울의 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베이징의 핵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국방비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57조 원입니다. 북한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GDP의 25% 정도를 군사비로 쓴다고 하니까 최소 10조 원 이상입니다. 합치면 거의 70조 원이죠. 그런데 통일되면 이 돈이 어떻게 될까요? 절반 이상이 절약됩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DMZ에 배치된 수십만 병력, 최전방에 집중된 화력, 서로를 감시하는 정보 자산, 이 모든 게 분단 비용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려고 준비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통일되면 이 분단 비용이 사라집니다. 병력은 합리적으로 줄이고 중복 배치된 무기는 통폐합하고 최전방 방어에 쓰이던 예산은 첨단 국방 과학기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전자기파 무기, AI 드론 같은 거 말이죠. 국방학계에는 적정 국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군사력을 키우지 않되 주변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은 강력하게 유지하는 거죠. 통일 한국은 핵과 첨단 재래식 군사력으로 완벽한 억제력을 갖고 절약된 수십조 원을 경제 발전에 쓸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300만을 동원해도 러시아가 탱크 수천 대를 끌고 와도 핵 가진 8천만 명의 단일 민족 국가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는 순간 후후 팔 하나 정도는 각오해야죠.
이것이 바로 주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입니다. 북쪽이 막혀 있어서 육로로는 어디도 갈 수 없죠. 모든 물류가 배나 비행기에 의존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통일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TKR, 한반도 종단철도와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베를린을 거쳐 런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삼성 갤럭시를 트럭에 싣고 육로로 파리까지 가는 겁니다. 현재 부산에서 유럽까지 해상 운송은 약 한 달 걸립니다. 배가 느긋하게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로 가죠. 그런데 철도는 2주면 충분합니다. 운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비용도 해상 운송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그럼 항공 운송은요? 항공은 빠르지만 너무 비쌉니다.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만 항공으로 보내죠. 철도는 항공보다는 느리지만 해상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가격 대비 속도 면에서 최고의 선택지인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최적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히 물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도가 연결되면 에너지 수송도 가능해집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들여올 수 있어요. 중동을 거쳐 LNG선으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안정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관광산업도 폭발하죠. 서울에서 기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모스크바 거쳐 파리까지,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유럽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출발해서 3주 후에 서울 도착, 이런 여행 상품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큰 보물이 북한 땅속에 묻혀 있거든요. 북한 땅속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이 묻혀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추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7천조 원입니다. 남한 GDP가 2천조 원 정도니까 3배 이상이네요. 말 그대로 땅 파면 돈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그네사이트입니다. 내화벽돌, 비료, 제철에 쓰이는 핵심 광물인데 북한 매장량이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중국이고요. 희료류는 더 대단합니다.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의 필수적인 희료류 매장량이 2억 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희료류 시장을 중국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데 북한이 개발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철광석, 석탄, 금, 은, 구리, 아연, 몰리브덴, 북한은 그야말로 지하자원의 보고입니다. 문제는 기술과 자본이 없어서 제대로 개발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마치 보물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문 여는 법을 모르는 격입니다. 통일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만납니다. 7천조 원어치의 보물창고가 활짝 열리는 거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 자원만 제대로 개발해도 통일 비용은 10년 안에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게다가 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토지입니다. 남한에서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려면 토지 보상비가 천문학적입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지을 때 토지 보상비만 수조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북한은요? 모든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보상비가 한 푼도 안 듭니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공장을 짓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평양 근처에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고 원산에 국제 관광도시 세우고 낮은 선봉에 물류 허브 구축하는 겁니다. 토지 보상비 걱정 없이 마음껏 설계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자들의 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상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1위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회 갈등 지수와 자살률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파괴할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그 근본 원인은 분단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은 우리 사회 깊숙이 트라우마를 새겨놨습니다.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모든 갈등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분단에 닿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내부에서도 너는 빨갱이, 너는 수국 올풍하며 서로를 적으로 만듭니다. 분단은 단순히 땅이 나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 갈라놨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집단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통일은 이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눌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70년간 썩어온 증오와 불신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부 총질을 멈추고 진짜 경쟁자를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8천만 명의 단일 민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부터 런던까지 이어지는 철도 위를 대한민국 제품 실은 기차가 달립니다. 7천조 원어치의 지하자원으로 세계 경제를 흔듭니다. 핵과 첨단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국방력은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동북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의 핵심 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변 강대국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통일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동북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을.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결국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고 소련도 해체됐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분단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분단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8천만 명의 거대한 단일민족 국가, 핵을 가진 군사 강국,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 허브, 7천조 원의 자원 부국. 이것이 통일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닥터 핑심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